오늘도 역시 미카엘 택시. 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카카오 평점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이 평점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승객 손님 신고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카카오에서 저에게 무언가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치 카카오의 어떤 고객센터가 된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다들 가끔 어떤 분들께서 뭐 카카오 홍보하고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라리 돈이나 받고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카카오 관계자분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어떻게 좀 후원 좀 해주시죠. 나 요즘 카카오 고객센터가 된 느낌이에요. 어쨌거나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평점과 관련해서 일단 뭐 평점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특히 이 카카오 가맹 같은 경우 또 맨 밑에가 화이팅 그룹, 그 다음에 화이트 그룹, 그 다음에 마스터 그룹이 이렇게 있죠. 이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화이팅 그룹으로 떨어지면은 나중에는 이게 뭐 몇 번 계속 된다. 됐을 경우에, 반복이 됐을 경우에 뭐 콜 제한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맹 재가입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비가맹 택시에게는 사실 이 화이팅 그룹, 화이트 그룹, 마스터 그룹 이런 것은 사실 관계가 없죠. 평점과는 크게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사람 기분이라는 것이 일단 평점이 낮으면은 이 기분이 안 좋기 마련이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퇴근하기 버튼 눌렀을 때 이 나를 단골로 등록해 놓은 그 승객이 많았을 때는 또 사실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물론 멤버십 가입에 하지 않았어도 일단 기분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내 택시를 이용하고 나서 내린 승객이 내 택시를 다시 타고 싶다는 뜻으로 이 등록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기분은 좋죠. 그래서 이 평점과 관련된 그리고 손님 신고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평점이 떨어질까요? 그 평점 떨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먼저 승객이 내 택시를 이용하고 나서 별점을 주게 돼 있죠. 별 하나부터 5개까지 평점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아예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최고, 그러니까 1점이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안 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하나 준 거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이 하나를 주게 되면은 왜 불만족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체크하는 버튼은 뭐 기사님의 서비스, 불친절한 말투, 불필요한 홍보 내각, 그러니까 서비스, 차량, 운행, 운전 경로, 그 다음에 요금과 관련돼서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불만족하신 분들은 뭐 이거 다 체크할 수도 있죠. 이런 것이 바로 별점 테러라는 건데 이렇게 별점 테러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별 5개를 줄 때입니다. 그럼 또 별 5개 줬을 때는 왜 별 5개를 줬는지 또 서비스 차량, 운행 이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복이 가능하고 왼쪽 하단에 보면 이 택시를 다시 만나기, 우리는 승객을 다시 만나기는 없죠. 단 이 승객을 다시 만나지 않기, 이거는 있습니다만 승객은 다시 그러니까 단골로 지정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 앱, 기사용 앱에서 우측에 있는, 상단 우측에 있는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운행 이력이 있습니다. 그 운행 이력이 아니고 내 운행 정보를 있습니다. 내 운행 정보를 클릭하시면은 일단 평점이 나오고요. 그 밑에 내가 많이 받은 태그라고 있습니다. 아예 싫어요, 빨간 게 없으신 분들은 별 1개를 받은 적이 없는 분들이고요. 좋아요가만 있으신 분들 있죠. 항상 좋아요는 있는 거니까요. 그 좋아요 하나, 둘, 3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 싫어요도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 뒤, 만약에 이 싫어요 3가지,
불쾌한 언행, 그 다음에 현금 결제 요구, 요런 것들이 한 달 동안 내가 받지 않았다. 그러면 한 달 뒤에는 이 빨간색으로 된 빨간 펜은 없어지게 됩니다. 카카오에서 제공한 승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하는데요. 좋은 승차감, 그 다음에 차량 청결, 그 다음에 편리한 시스템, 빠른 배차, 그리고 친절한 응대라고 합니다. 또한 승객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부당요금 민원이고요. 그 다음에 음주, 난폭 운전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드시고 운전하시는 분도 있는 거야. 근데 아저씨 술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진 않지.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이전 승객에서 났던 그 술 냄새가 우리는 승객이 탔을 때 술 냄새 나지만 운행하다 보면 거기에 좀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냄새에 좀 둔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알코올 냄새가 나지 않는데 바로 뒤에 손님이 타면 술 냄새가 나서 이 기사가 술을 마셨나라는 오해도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민원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냄새, 담배 냄새, 차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 그 담배 냄새, 그 다음에 불친절 대화, 승차 거부, 성민감 및 형사사건 신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민감 민원이 발생 시에는 바로 무슨 확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배차 제한으로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유를 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입건 시에는 아예 그냥 계정 정지가 되고요. 그리고 승객 불편사항 탑5인데요. 취소를 유도한다거나 불친절한 대화, 난폭운전, 부당요금, 냄새, 청결, 요 5가지가 가장 승객들이 불편해하는 5가지라고 합니다. 또한 승객들이 어떠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용 후기, 이런 걸 써주시는데, 사실 비가맹 기사님들은 볼 수 없지만, 가맹 기사님들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쉬면서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별 5개를 준다거나, 그 다음에 잦은 급브레이크, 그 다음에 승차감이 좋지 않아서 멀미가 났어요. 이런 식으로, 후기를 남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좋은 평가를 내리신 분,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은 가맹에게 혜택이 되는데요. 마스터 그룹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얼마 동안 유지가 된다고 하면, 카카오 측에서는 가맹 택시 마스터 그룹에게 어떠한 이제 혜택이라든가, 선물, 이런 걸 주게 되죠. 물론, 비가맹 택시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일단 평점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의 평점 산정 기준인데요. 지난 한 달간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여기서 한 달 전까지 해서 승객이 제출한 만족도를 가지고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때 그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의 평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오늘이 9일이다. 오늘이 9일이면 지난달 9일부터 오늘 9일, 그러니까 어제 날짜겠죠. 어제 날짜까지 해서 총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직전 30일간 받은 평가가 100건이 모두 5점이라면 오늘 평점은 5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총 평점, 평균 평점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한 달 동안 10건 이상의 최소한 10건 이상입니다. 이 평가를 수집해서 평점을 노출을 시키는 건데요. 만약에 솔직히 승객이 내리면서 별점을 주는, 그러니까 5개,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별점을 주는 승객이 있는가 반면에 아예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승객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평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분이 나빴다, 했다 하더라도 평점을 평가하지 않으면 그냥 빵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0건 중에 한 5건이, 평점에 한 달 동안 10건 이상 받지 않을까요? 하여튼 승객이 평가하지 않은 것은, 이 평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급출발, 그 다음에 잦은 브레이크. 그러니까는 사실 제가 봐도 저 멀리서 벌써 신호가 적색불로 빨간불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빨간불 바뀌었으면 이제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으면서 앞에 가서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벌써 저쪽에서 빨간불인 줄 알고 서서히 정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쏘시는 분들 계세요. 쏘시고 정지선에서 불과 뭐 한 5m, 10m에서 그냥 쭉 주는 사람도 있어. 혹시라도 이제 노란불이어서 바뀌어갖고 그걸 지나가려다가 못 지나가서 섰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뻔히 저 멀리서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가다가 그냥 거의 근처에 가서 브레이크 밟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그런 문제로도 또 급브레이크죠. 일단 승객이 이렇게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잦게 되면 특히 혹시라도 뭐 음료수를 타고 들고 탔거나 이럴 때는 뭐 바로 쏟아지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러한 저러한 문제가 많고, 특히 뒷좌석에 타신 분들은 대부분 또 안전벨트를 많이들 안 매잖아요. 또 거의 또 안 매시는 편이라서 좀 더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라도 생각 들고, 그렇게 해서 급브레이크 때문에 아이고 아저씨나 허리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줘야 됩니다. 안전사고를 해서 우리 택시가 다 인사하고 대인 접수해 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지턱 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지턱 넘을 때도 웬만하시면은 시골길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내에는 방지턱이 좀 많죠. 그런 분들에서는 좀 조심하시고, 그 방지턱을 또 세게 넘었다고 해서 또 허리 아프다, 목이 아프다 이러면서 또 병원에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짜증이 나죠. 야, 이거 갖고 병원을 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애초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프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병원에 대인 접수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평점에도 또 평점이 하락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차 안에서 뭐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것은 뭐 승객 내리고 나서 한번 이렇게 환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타고, 특히 이제 비 오는 날은 사실상 그게 조금 불가능하긴 해요. 근데 그런 거 조금만 주의를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승객들과 대화 나누는 거, 특히 잔소리, 승객에게 잔소리하거나 반말하는 거나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도 항상 4.9, 5.0 왔다 갔다 하고 거의 5.0 쪽에 가까이 오래 있는데요. 제가 평점 4.7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하로 내려간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4.7까지 내려간 적이 뭐냐면 승객에게 좀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코를 여기서 불렀으면 여기 있어야지 왜 절로 갔느냐, 그리고 택시가 오는 것이 안 보이느냐, 왜 안 늦게 내려오느냐, 하여튼 이러한 문제로 제가 좀 잔소리를 했어요. 또 기사에게 어디냐고 전화할 필요 없다, 여기 보면 이렇게 택시가 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짜증 섞인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웃으면서 상냥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잔소리들이 승객들은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수가 확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잔소리 하기도 귀찮고 어차피 안 보면 그만인데 내가 잔소리를 뭐 해서 내가 또 이렇게 되나 싶어서 그냥 요즘은 잔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평점도 다시 올라가서 지금은 4.9예요. 4.9. 그러니까 잔소리 안 하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9, 5.0 왔다 갔다, 어떨 때는 5.0, 또 어쩔 때는 4.9,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승객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속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가속한다고 해서 뭐 돈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밟을 수는 있지만 시내에서 100km 이상 밟고 가는 것은 솔직히 해서 이건 좀 아니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100km 이상 달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그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일단 승객, 특히 커브길 같은 데서 커브 틀 때도 좀 조심히 커브를 튼다면 좀 승객의 이 몸 기우뚱하는 이러한 것도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편하게 잘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안전운전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한 말을 많이 들으면 당연히 평점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평점과 관련한 이야기 정리를 해 볼까요? 승객의 출발지가 멀리 있어도 승객에게 취소 유도를 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상황인 있을 시에는 승차 거부 시 벌금 20만 원이 발생 가능됩니다. 자, 출발지 도착 후 100m 이내에서 최소 3분 이상 대기한다. 3분 이상 대기 후에도 승객이 도착하지 않는다면 손님 신고 후 다른 콜을 운행해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수화물이 너무 커서 실을 수 없을 경우 상황 설명 후에 정중히 승차 거부해도 된다. 자, 이럴 때는 승차 거부 가능해요. 탑승 인원 초과, 그러니까 4명이겠죠. 그리고 물건만 보내겠다는 경우, 그 다음에 케이지 없이 반려동물과 탑승하는 경우, 승객이 탑승하면서 인사 후에 불필요한 대화를 먼저 건네지 않는다. 특히 정치, 종교, 결혼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사적 질문은 절대로 금물한다. 자, 5번째입니다. 네이비게이션 경로대로 운행한다. 승객이 요청하는 경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르고 부득한 경우 경로 변경, 불효 시 승객에게 사전 설명 후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승객이 빠른 도착을 원할지라도 가속, 차선 변경 등은 절대 하지 않는다. 불법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 중 스마트폰을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앱 오류 등의 돌발 상황 시 승객에게 양해를 구한 후 잠시 정차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이를 어기시는 6만 원 이상의 벌칙금 또는 벌점 15점이죠. 그런데 우리 영업용 택시는요. 운행 중에 동영상을 시청한다거나 휴대폰 조작을 했었기, 특히 동영상 시청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붙는다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8번째, 골목길 또는 아파트 단지 등 진입이 가능한 곳이라면 승객이 원하는 곳까지 편하게 모셔드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것은 이제 블루 우리 기사님들, 우리 가맹택시에게만 해당이 되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죠? 가맹택시 기사님들은 화이팅 그룹, 나이스 그룹, 마스터 그룹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화이팅 그룹은 전월 평점이 3.9 이하, 그 다음에 나이스 그룹은 전월 평점이 4.0에서 4.7, 마스터 그룹은 전월 평점이 4.8에서 5.0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화이팅 그룹에 속하셨다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카카오의 평점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카카오뿐만 아니라 우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버와 관련돼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카카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좀 운행하시다가 궁금했던 점들, 또 카카오 기사용 앱을 이용함에 있어서 좀 불편하셨던 점이라든가 아니면은 한 사용 방법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